현재 일본에서는 전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 누비는 한국 기업들의 거침없는 활약에 큰 감탄과 탄식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발판 삼아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친 덕분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기업들은 품질 경쟁력이 나날이 쇠퇴함에 따라 결국 세계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계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듯이 한국 기업이 만든 컨테이너 크레인 덕분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에 커다란 날개를 달게 됐다며 인도네시아 매체가 큰 환호성을 터뜨린 데 이어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제 자동차가 일본제 자동차를 밀어내는 광경이 연출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거센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최근 인도네시아의 유력 매체인 자카르타 포스트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투안파르 항구에 한국제 STS 크레인이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 물류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경제이익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1971년 당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가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바탐섬에 바탐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고 이와 더불어 이 섬에 위치한 바투안파르의 무역항구를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바투안파르 항구를 운영해오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바투안파루 항구를 개설할 당시부터 비효율적인 적재 및 하역 장비를 구축한 탓에 바투안파루 항구의 경쟁력이 다른 항구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항구를 찾는 기업들의 발길 또한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 기업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투안파르 항구의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개발 과정이 필요했다. 바탐섬 자유무역지대 당국은 2022년 1월에 구축된 오토게이트 시스템을 시작으로 2022년 회계연도에 STS 크레인을 추가하는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한국의 코린 코퍼레이션이 생산한 STS 크레인은 한국 포항에서 동방자이언트 1호 선박에 실려 지난 4월 8일에 바투안파르에 도착했다. STS 크레인을 추가해 얻는 개선사항은 항구 체류 시간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바로 한국을 통해 들여온 STS 크레인은 컨테이너 터미널 암벽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특수 리프팅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컨테이너보다 하역과 선적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기존 크레인과 한국에서 들여온 STS 크레인의 하역 시간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시간 단축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투안파르항의 선박에서는 하역 작업이 1시간 정도 걸렸고 4개에서 8개 정도의 컨테이너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STS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컨테이너 1개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35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매체는 바탐섬 자유무역지대 당국이 한국에서 만든 STS 크레인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나선 것은 하역시간 단축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TS 크레인은 바탐섬 자유무역지대 당국이 바투안파르 항구를 녹색 항구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것은 새로운 크레인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오염을 유발했던 기존의 디젤 크레인을 필수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매체는 바투안파르항에 한국 기업이 제작한 STS 크레인이 잇따라 당도함에 따라 해가 갈수록 컨테이너 물동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 52만 8천 TEU에 달했던 바투안파르항의 물동량이 STS 크레인 도입을 통해 2025년에는 77만 TEU로 증가하고 2028년에는 160만 TEU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정부가 두 나라의 경제 번영을 위해 바탐섬과 바투안파르 항구의 개발을 도모해왔던 모든 노력이 마침내 한국에서 들여온 크레인을 통해 활용 정점을 찍게 됐다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탐섬은 동아시아와 유럽을 향하는 무역 선박이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하는 말라카 해협 사이에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의 중개무역에 있어서도 바탐섬과 바투안파르 항구가 중요한 지리적 이점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한국제 크레인이 도입됐다는 것은 그만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실적이 나날이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차의 판매 기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일본 경제단체들의 탄식이 거세게 터져나오면서 일본 정부를 경악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1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로 잘 알려진 일본무역진흥기구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자동차의 판매 기록이 나날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자동차는 오히려 판매 급감을 거듭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내몰렸다며 거센 한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무역진흥기구는 최근 카자흐스탄 자동차 비즈니스 협회가 발표한 카자흐스탄의 자동차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에 이곳에서 판매된 신차는 전년에 비해 5.3%가 증가한 12만 3,771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제트로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서로 상반된 판매 기록을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대수를 크게 늘린 것은 전년에 이어 호조를 보인 쉐보레와 현대를 비롯해 신장률이 컸던 기아의 각 브랜드였다. 일본 자동차는 토요타의 랜드크루저 프라드나 랜드크루저 300이 상위 판매 모델에 올랐지만 이 브랜드 차량 전체로는 전년에 대비해 30.5%나 감소했다. 닛산과 폭스바겐 그리고 르노 등 외국 브랜드도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일본무역진흥기구가 공개한 카자흐스탄 자동차 비즈니스 협회의 자동차 판매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러한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에 카자흐스탄에서 29,112대에 달하는 신차를 판매한 미국 브랜드 쉐보레의 경우 2022년에 17.8%가 증가한 34,289대를 판매함으로써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을 합산하면 오히려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는 다름 아닌 한국자동차라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년에 비해 판매량이 무려 27%나 늘어난 현대차는 2022년에 28,864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데 이어 전년에 비해 48.6%나 판매량이 급증한 기아차 또한 14,421대를 판매함으로써 현대차 그룹 전체로 합산했을 때 43,285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쉐보레가 판매한 것보다 8,996대나 앞선 수치일 뿐더러 카자흐스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는 카자흐스탄에서 퇴출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던 토요타만 하더라도 2022년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무려 30.5%나 급감한 9,622대로 나타났고 심지어 2021년 당시에 3,938대를 판매했던 닛산은 2022년에 판매량이 72.2% 급감한 1,103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독일차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BMW 역시도 카자흐스탄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각각 71.2%와 26.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단체인 일본무역진흥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비단 일본 자동차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동차의 판매량도 급감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한국 자동차의 경이적인 급성장은 그만큼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단체의 이러한 탄식은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세계 인류라는 달콤한 위상만 누리려던 일본 기업들이 마침내 전 세계 곳곳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큰 파국을 자초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우리 또한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단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길 바랍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